있는데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네.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 전 세계의 공급망이라든지 네.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 다 있다. 연결이 돼 있다. 저쪽에서 나비짓 하면 이쪽에서 태풍 분다. 네. 연쇄적인 작용이 사실은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럼 닭이 빠지겠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닭 대신에 단가를 맞춰야 되는 게 어딜까요? 급식 업체들. 학교 급식뿐만 아니라 직장 급식 같은 업체들 있죠. 대량으로 단가를 맞춰야 되는 데에서 단백질 넣어야 되는데 닭이 비싸죠. 그럼 빠지겠죠. 예를 들어서 뭐 두부니 뭐 이런 것들로 바뀌어야 될 때 그쪽 관련한 식품까지도 혹시 가격이 들썩거리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이게 연쇄적으로 물가 인상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좀 예의주시해야 되고요. 방향을 못 잡는 순간 골로 간다는 거예요. 골로 가는 순간 지역에 있는 공장 하나만 빼도 지역 생태계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브라질 산 네. 닭이 안 들어옵니까? 우리가 이 정도의 글로벌 시민이었다는 것을 또 한 번 깨닫는 순간인데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네.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 전 세계의 공급망이라든지 네.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 다 있다. 연결이 돼 있다. 저쪽에서 나비짓 하면 이쪽에서 태풍 분다. 네. 그러니까 연결성에도 주목하고 또 인과관계 이런 것도 잘 추스려보는 네네. 현명한 투자자가 되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브라질에서 나비짓이 있었고 우리에게도 영향이 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네. 예. 브라질 양계장에서 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아, AI. 네, AI. 예. 이제 브라질 정부가 60일간 닭고기 수출을 안 하겠다. 62달 동안. 네.라고 했는데 브라질 닭을 우리가 많이 먹나요? 그렇다고 많이 하네요. 아, 그래요? 순살 네. 치킨, 닭가슴살 뭐 이런 거 것들이 브라질이 많아요. 많은 것 같은데. 난데? 네. 순살 치킨이랑 닭가슴살? 네. 요즘 닭가슴 엄청 먹는데. 요새 한 닭 5마리 먹으면 한 마리 정도는 브라질 그렇다고 네. 합니다. 국내에서 작년에 연간 소비된 닭고기가 80만 톤인데 브라질산이 20% 가까이 된다고 하네요. 와, 그렇게 많이 들어와요? 네. 세계 1등이에요. 브라질이? 네, 411만 톤. 브라질이 닭 자라기가 좋은. 그러게요. 닭. 거기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2등이 미국. 엄청 크잖아요. 닭이. 크죠, 크죠. 네. 브라질 닭? 네. 크고 되게 무섭게 쌉니다. 생겼어요. 엄청 싸요. 싸요? 예. 왜? 아니, 대량으로 많이 키우고 네. 하니까 쌉니다. 브라질 닭이 커요. 예.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아까 기자님 말씀처럼 5마리 중에 1마리는 브라질 닭이고 음. 수입된 거의 85%는 브라질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음. 우리나라에서 키우든지 브라질에서 수입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그래요. 예. 아, 순살은 브라질이 엄청 많은가 보네. 네. 그래서 지금 일단 브라질도 자기네들 스스로 60일간 수출을 중단했고 예? 우리도 사실은 뭐 당연한 거죠. 안전이 우려되니까 수입 중단을 농림식품부가 발표를 했죠. 당장 위험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장 닭 재고가 걱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고 상황을 보니까 부랴부랴 이제 업계에 서치를 해봤더니 지금 한 2개월분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예. 2개월분이라는 게 뭐? 냉동에 평상 그러니까 지금 보유하고 있는 닭 재고가 아, 예, 그래요? 2개월 정도인데 그건 늘 2개월을 놓고 앞에 걸로 계속 밀어내면서 가서 2개월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실제로 20% 이제 수입이 중단되면 이거 2개월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당장 이제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불안한 상황인 거죠. 닭값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그렇죠. 있다고 봐야 네. 되겠군요. 예. 그래서 지금 당장 불안해서 일단은 공급 대책으로 정부가 내놓은 거는 그동안 이제 64주령 이상 노계는 추가 생산이 이 계란 생산이 안 되는 거였나 봐요. 64주? 예, 노계는 계란을 생산하지 마라 이런 건데 이제는 노계도 계란 생산하게 풀어준다. 한 64주를 해봐야. 정년 연장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난 계란으로 쉴 수 없어. 왜냐하면 거기서 난 계란으로 병아리를 부화시켜서 우리가 닭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예, 예. 아니 근데 64주면 그래봐야 1년 그쵸, 남짓인데 예.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닭들 진짜 오래 살아요. 맞아요. 닭이 오래 잘만 키워주면 건강 관리만 좀 해주면 30년 이상 자라거든요. 아 그렇게 오래 살아요? 30년이요? 30년씩 살아요. 네. 그럼 생산성이 굉장히 높네. 왜냐면 금방 또 알 낳기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닭이 빨리빨리 크거든요. 닭 진짜 오래 사는데 닭이 30년을 산다고. 30년 산 애들 있어요. 이거 뭐 보다 말이에요? 확인이 안 돼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어쨌거나 새들 오래 급하니까 살아. 예, 우리 내에서 더 생산해라고 하니까 네. 계란을 일단 많이 만들고 거기서 병아리 만드는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수입선을 다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능한 수입선은 태국하고 중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국. 태국산, 중국산도 좀 접촉을 해서 좀 늘려보자. 현재 이런 정도의 대책이 나오고 있는 중인데
정 프로님이 좋아하시는 그 순살 부분도 있고 일부 이제 약간 윙 이런 제품들 있잖아요. 아, 윙? 네. 그런 제품들이 사실은 브라질산이 많고요. 야, 특히 근데 이제 닭갈비 있죠. 요즘에는, 네. 양념 들어가는 아 거. 닭갈비. 그런 거는 거의 브라질산이 많습니다. 닭갈비. 예, 그러니까 닭이 치킨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구나. 딱 한 마리 치킨은 국내에서 딱 국내 업체들이 사실상 기계적으로 거의 뭐 오토매틱으로 유통하다 보니까 네네. 그거는 국내산이 많은데 그거 말고 나머지 닭 재료들이 오히려 브라질산이 많아요. 근데 그 윙이 요즘 보면 예. 예전엔 그래도 날개에서 좀 살이 있었다고 저는 이제 기억이 있거든요. 요즘 뭐 어디 치킨 해갖고 윙 보면 아 정말 그 왜 이렇게 윙에는 뼈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 사이를 혀를 집어넣기 어려울 정도로 아 너무 날씬한가요? 너무 애들이 스키니해. 틈이 없어요. 네, 이건 좀 문제 아니냐. 그다음 12호 정도 중닭 파는 데를 가세요. 12호. 예, 예, 예. 오. 그러니까 지금 아주 작은 닭을 아 제가 그랬나요? 쪼 사가지고 먹는 데를 가시는 것 네. 같은데 아, 큰 너무- 거 파는 데로 너무 가시죠. 원 플러스 원만 드시지 예. 마시고. 아 그럴까요? 예, 예. 근데 이제 재미로 도대체 몇 호 닭이 가장 요리로 적합하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쪽 그거는 업계에서. 심각하죠. 11호쯤 아니에요? 그거- 12호 말 정도가 조심하셔야 돼요. 제일 그러니까 좋은 것 왜? 같아요. 굉장히 이거 민감한 주제입니다. 논란됩니다. 저는 빠질게요. 아 그래요? 아, 이거 누구 뭐 크게 당한 적 있어요 이거? 그때 유명하신 분이 크게 당한 적이 아 있었는데. 그래요. 아, 아무튼 중요한 주제입니다. 아무튼 백종원 씨예요? 그렇다고 치고요. 네. 아. 그러니까 어쨌거나 물량이 부족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연쇄적인 작용이 사실은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럼 닭이 빠지겠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닭 대신에 단가를 맞춰야 되는 게 어딜까요? 급식 업체들. 학교 급식뿐만 아니라 직장 급식 같은 업체들 있죠. 대량으로 단가를 맞춰야 되는 데에서 단백질을 넣어야 되는데 닭이 비싸죠. 그럼 빠지겠죠. 그럼 연쇄적으로 다른 식품으로 단백질을 대체해야 될 때 예를 들어서 뭐 두부니 뭐 이런 것들로 바뀌어야 될 때 그쪽 관련한 식품까지도 혹시 가격이 들썩거리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이 연쇄적으로 물가 인상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좀 예의주시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자본시장도 바로 반영하잖아요. 네. 예, 브라질 뉴스가 나자마자 국내에서 이제 예를 들면 3강 이렇게 해서 닭을 납품하는 회사들이 주가가 어저께 바로 전부 다 상한가 쳤습니다. 뭐 할인 많이 할인. 보이는데 그렇죠. 많이 커. 예. 그 닭들 왜 토종닭집 가면 예. 뼈가 막 진짜 다리 허벅지 뼈 막 진짜 커요. 진짜 막 이만한 몽둥이만 하잖아요. 아또나또 아니 그러니까 닭을 잡는 거 보셨어요? 난 우리 어릴 때 또 하나 풀어봐요. 한 먼저 가면 가시죠. 닭을 네. 원래 이렇게 지역에 가면 마을에 하나씩 닭 잡는 사람이 있어요. 있죠, 있죠. 근데 그게 전문가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진짜 오랫동안 기술을 가지고 그냥 연마한 어떤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장인 같은 그런 그렇죠, 분들인데 그렇죠. 예. 근데 요새는 진짜 없다대요. 그 시골에 가도 닭 닭 잡는 잡을 줄 사람이? 아는 사람이 없대요. 네. 근데 닭을 정말 잘 잡는 사람은 모가지를 절대 비틀지 않습니다. 그 닭의 이 기도인 것 같은데 네. 닭 목이랑 여기 사이를 꾹 누르잖아요. 네. 그럼 닭이 발을 쭉 뻗으면서 그냥 죽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고통 없이 가는 거예요, 닭이. 아 오히려 그리고 나서 털을 뽑고 지지고 이렇게 목을 자르지 닭을 이렇게 해서 목을 아무리 길게 빼도 닭이 못 죽어요. 그 닭 목과 관련해서 네. 어릴 때 이제 닭을 닭집에서 손질해갖고 갖고 오면 뭐 예를 들어 3,000원, 근데 직접 산 닭을 갖고 오면 2,000원 뭐 이랬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1,000원이라도 아끼려고 산 닭을 갖고 왔어. 그래서 이제 엄마가 잡았죠. 네. 근데 이제 목을 한 바퀴를 돌렸는데 한 바퀴 360도 돌았는데 애가 그거 멀쩡하더라고요. 안 죽는다니까요, 닭은. 그렇게 해서 죽지 그래서 않아. 2바퀴를 돌렸어. 720도를. 누가 근데 이게- 어린 정프로님이? 아니 어머님이? 엄마가. 아. 나는 보고 있었죠. 근데 2바퀴를 돌렸는데 예. 애가 이렇게 하다 다시 막 획 돌아오고 돌아오고 어떡해, 그러는 거예요. 너무, 엄마도 이게 잘 못하시는 거지. 결국 그래서 그냥 삶은 큰 통에 닭을 그냥 너무 진짜 넣었어요. 어떡해. 넣었는데 너무 얘기가 좀 호러인가? 네,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이 온다. 이 정도로 끝낼까요? 아,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아. 닭이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인데. 아, 그게 무슨 이게 뜨거운 물 들어가고 어떡해. 애가 막 털은 빠지고. 아 아니,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그 기술자가 그래서 죄송합니다. 필요하다. 예전에 다 외할머니들은 잘 해주셨던데. 애들 닭 죽이기가 쉽지 않았다. 네.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채식주의자며 웃으면서 방송. 네. 웃으면서 닭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가 구매력이 높은 나라기 때문에 그래요. 네. 닭이라는 품종은 상품으로 기준을 봤을 때 오히려 닭 산업을 보면은 미국이랑 브라질을 비교해 봤을 때 오히려 브라질 닭이 좀 더 고품질로 평가를 받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생산 설비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잘 돼 있고. 브라질이? 예. 오. 그리고 이제 이 단백질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공급원 중에
뭐 소나 돼지에 비해서 닭이 굉장히 저렴해요. 그래서 이 닭을 주요 단백질 소재로 사용할 수 있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닭이 부족하게 되면 그 국가들은 단백질을 흡수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뭐 돼지를 먹든 소를 먹든 돈이 있으니까 그게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브라질에 있는 공장 가 보면 거기에 그 기도하는 사람들 항상 있습니다. 기도? 네. 아 무슬림을 위한. 네, 할랄 푸드. 아. 중동 지역은 대부분 브라질 닭 쓰거든요. 네네네. 그럼 거기는 뭐 돼지고기도 못 먹고 뭐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거기 굉장히 데미지가 크게 입을 수가 있고 네. 브라질 같은 경우는 그 뭐 치킨 반도체라는 표현도 써요. 그러니까 아예 생산 공정 자체가 아예 현대화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막 닭 모가지 잡고 이런 거 우리나라도 안 합니다. 그거는. 네, 이제 안 합니다. 네, 우리나라도 맞습니다. 그건 안 하고. 네. 근데 그 브라질에서는 닭고기 가격이 올라가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져요, 실제로. 그렇구나. 아. 네. 아, 그 정도로 닭이 굉장히 산업이 중요한. 엄청 크고 그래요? 국민들이 치킨 소비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털 달린 반도체. 그러네요. 미안합니다. 반도체 라인에 털면 안 되는데 네. 아 그렇게 아. 브라질은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네, 근데 글로벌하게도 지금 굉장히 큰 상황. 2달 동안이나 수출이 금지되는 바람에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다. 바로 그겁니다. 왜냐면 네. 이제 우리 영향은 예를 들어서 뭐 급식이나 우리가 먹는 닭 또 K 치맥 뭐 이런 걱정하면서 우리 주가 이런 거 봤습니다만 네. 저희도 이제 한두 달 전에 한번 다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에그플레이션 얘기 아, 나왔지 않습니까? 맞아요. 아, 네. 그게 건드려져서 사실은 미국 소비자분들도 특히 이제 대도시 그건 좀 잘 해결됐나? 빵부터 시작해서 난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심지어 우리나라한테까지도 계란 좀 보내라 네, 맞아요. 이 지경이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SOS를 당연히 미국도 브라질에 했죠. 근데 형 우리한테 많이 가져가잖아. 더 달라고? 뭐 거의 이 정도인데 여기가 만약에 큰일이 난다. 그럼 이제 미국 물가 또 소비자분들의 이 그러네. 어떤 부담, 분노 이런 것까지 또 연쇄적으로 미쳐서 그게 다시 네네네. 어쩌면 미국의 금리까지 어쩌면 또 그게 우리의 자본시장까지 이런 식으로 경제가 맞습니다. 연결돼 있다는 아주 생생한 증거인 뉴스가 하나 네. 나왔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앞으로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뭐 기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정말 전 세계 경제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보험을 가입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겁이 나서 가입한 보험들이 너무 많은 경우가 또 많다는 거예요. 아. 3개, 5개, 6개 이렇게 다 보장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중복이 돼. 난 그럼 괜한 보험료를 또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시라고 더 착한 보험이 여러분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 특히 이제 내가 구멍난 보장 부분은 잘 채워주시고 또 남는 보장은 잘 줄여주는 효율적인 보험 관리를 해주는 곳이죠. 여러분의 아까운 돈 그냥 보험료로 다 날리지 마시고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 1644-1236번으로 전화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이버에서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를 검색하셔도 되겠고요. 카톡 문자 24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뭐 무슨 말씀 하시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인생에 대한 조언을 주시려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보험 얘기를 하시길래 아 그래요? 네, 근데 인생에 대한 조언은 맞는 게 그 세상에 저 아플까봐 걱정하고 저 사고 칠까봐 걱정하는 사람은 저희 엄마하고 보험사밖에 없어요. 아 맞습니다. 참 따뜻합니다. 네. 예. 왜냐면 사고 나면 지들 손해거든. 예. 엄마도 마찬가지. 아내분은 걱정 안 하시나요? 보험사도 걱정이고. 예. 어쩜 더 좋아. 아이, 그 인터넷에서 부적절합니다. 그렇게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끝으로 요 닛산 얘기는 짧게 그냥 저 개요만 좀 설명해 주실까요? 왜 갖고 오신 거예요, 닛산은? 오늘 거의 뭐 글로벌 시민 특집이에요. 시티즌 특집. 근데 닛산 얘기를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닛산의 얘기가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제일 되게 상징적인 장면 같긴 해요. 근데 네. 이게 아까 치킨 얘기할 때도 우리가 구매력이 있어서 닭 사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웃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예. 닛산이라는 회사는 사실 GM이라든지 폭스바겐, 도요타 정도 레벨의 회사예요. 예전에 닛산은 기술의 닛산, 마케팅의 도요타라고 도요타는 물건만 잘 팔지 기술은 떨어져라고 얘기할 정도의 오히려 강자였어요. 닛산이 예. 그 닛산이 디자인도 예쁜 게 좀 많았어요 옛날에. 아 그랬죠. 인피니티. 예. 아 그럼요. 인피니티는 G35. 프리미엄 브랜드. 예. 저렇게 좋은 차를 굳이 들이대서 당황하게. 인피니티 G35 맞아요. 엄청 예뻤다고. 네. 근데 이번에 공장 17개 중에 7개를 폐쇄를 한다는 거고 처음으로 일본에 있는 공장 2개를 폐쇄를 해요. 예. 근데 이게 별로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우리하고 비춰서 생각을 해보면은 예. 한국 GM이 공장이 부평에 있고 창원에 있고 원래 군산에 있었어요. 군산 공장 하나 문 닫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떠들썩했었는지 기억나시죠? 근데 이게 17개를 닫는다고요? 17개 중에 7개를 닫는데 닫는다. 일본 내에 있는 공장 2개를 닫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도 이게 왜 닫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지금 전기차로 갈 것이냐
내연기관으로 갈 것이냐, 하이브리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 자율주행의 로보틱스까지 갈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자동차 회사들이 방향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떤 뚝심 있는 리더십을 가지고 도요타 같은 경우는 야, 네. 우리는 전기차 안 가고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로 계속 간다. 갈래. 네. 걔 요새 대박 났잖아요. 네. 테슬라 전기차 좀 캐즘 난다고 하더라도 지금 주가 엄청 많이 올랐죠, 정프로님. 그렇게 리더십이 잘 살아있는 고맙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 네. 하이브리드, 수소 이거 다 가지고 있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다 30조 투자해서 간다는 거예요. 네네네. 닛산 같은 경우는 칼로스 곤 회장이 그때 뭐 일본 검찰에 잡혀갔네 도망 아니네. 다니고. 그런 거 흔들리면서 방향을 못 잡는 순간 골로 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글로벌 탑 레벨에 있는 회사가 그렇게 골로 간다는 거고 네. 골로 가는 순간 지역에 있는 공장 하나만 빼도 지역 생태계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부품이 3만 개가 들어가요. 네. 또 3만 개 부품 회사들이 여기 주변에 쫙 깔려 있을 건데 일본의 닛산 정도 레벨의 회사가 망가졌다라는 게 정말 글로벌한 큰 뉴스인 거고 그럼 우리랑은 아무 관련이 없냐라고 본다면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 3사 중에 제일 어려움에 처해 있는 회사가 SK온입니다. 네. SK온이 2028년부터 닛산 자동차 100만 대 분량에다 배터리 공급하기로 했거든요. 아, 그거 어떻게 해? 살아야죠. 닛산이 살아야죠. 그러니까 닛산이 구조조정을 해서 살아야죠. 계속해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또 되나요? 닛산 살려줘야 돼 우리가. 아니 우리 거 살 만큼은. 아니 어쨌든 그 배터리 우리 SK온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닛산이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이에요. 예. 그 계약 못 지킬 가능성도 꽤 있고. 그거는 좀 봐야죠. 어. 그리고 닛산이 굉장히 낯선 회사는 아닌 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판매가 많이 안 돼서 그렇지 르노 삼성의 부산 공장 옛날 르노 삼성은 닛산을 베이스로 만들어졌어요. SM3나 SM5 자체가 닛산 플랫폼으로 만들어졌던 거고 부산 공장 전체 수출량의 70%는 원래 닛산의 로그라는 SUV를 만들었어요. 로그. 그리고 지금 공장 가동률이 절반 이하로 내려온 거는 로그가 네. 빠지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요. 그게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예, 원래 르노, 닛산이 얼라이언스였거든요. 네네. 그럼 한국에 있는 부산을 지역으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일본에다가도 수출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남의 얘기는 아니다. 아 그러네. 예,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닛산이 매우 어려워진 상황. 네, 근데 자동차 산업은 사실 우리한테도 가장 중요한 산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는 또 반면 교사로 삼을 만한 부분이 충분히 있죠. 예. 근데 그 한때 그렇게 기술의 닛산이었는데 왜 망한 거야? 이게 뭐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아까 이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글로벌 트렌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중요한 타이밍에서 판단해야 될 때 그때 몇 번 실수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 경영 관련한 그 뭐랄까 리더십, 오너십이 여긴 굉장히 불안해요. 네. 지네들끼리 서로 싸우고 파벌 나눠서 고소하고 내부 폭로하고 이러면서 제대로 된 쉽게 말하면 이제 전략 컨트롤 타워가 사실은 많이 무너진 회사입니다. 네네네네. 그리고 마지막 기회가 제가 볼 때는 몇 달 전에 있었거든요. 네. 혼다하고의 합병을 추진했었어요. 혼다랑 혼다 맞죠? 예. 예, 그런데 혼다라고 추진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합병을 하는 게 옳지 않았나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이는데 자존심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혼다 자회사로 들어가느냐라고 해서 대등한 합병 내지는 좀 자존심 살려달라라고 했는데 혼다 입장에서는 아니, 다 쓰러져 가는 애가 무슨 자존심이야 걷어주는 것만 해도 고마워해야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갔는데 어쨌거나 최종적으로 합병이 안 되면서 지금 자력으로 과연 이 위기를 벗어날 수 타개할 수 있을까? 있을까에 대해서 오히려 시장에서는 의문점이 더 커진 상황이다 근데 이렇게 봐야 일본 되겠습니다. 기업들이 약간 그런 문화가 좀 있나? 이렇게 서로 투서 많이 보내는 문화가 좀 있나요? 왜냐면 네. 제가 아는 일본 회사 다니는 친구들이 그렇게 투서가 많이 그 경영자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서 상대를 주저앉히기 위해서 계속 그러니까 뒷고발하는 거예요. 이 부서 사람이 자기 부서의 부서장을 혹은 이 부서가 저 상대 부서에 누구 이게 하려고 그래서 서로 막 투서들 엄청 보내는데 그게 원래 일본 기업들의 문화가 좀 그런가? 근데 일본 기업의 문화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게 예? 투서는 어느 국가 어느 기업에나 있긴 있어요. 그래요. 근데 좀 시간이 좀 있으면은 이게 제가 얼렁뚱땅 경제사라고 쓸데없는 옛날 얘기를 좀 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전에 네. 그 르노라는 회사가 닛산을 도와줬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르노의 자회사가 사실상의 자회사예요. 닛산이. 예. 근데 그럼 르노의 모회사는 어디냐? 프랑스 정부였단 예. 말이에요. 그때 프랑스 정부의 새파랗게 어린 그 산업부 장관 마크롱이라고 아 그때 산업부 장관이었어요. 그때 30대 한 중반쯤 됐을 거예요. 네. 그러면서 어이 닛산 우리 와서 일자리 좀 만들어야지. 아니면은 어이 그냥 뭐 어차피 자회사인데 합병해 버릴까? 그랬더니 말을 안 들었어요. 닛산이. 네. 그랬더니 그 이제 그 마크롱 그 산업부 장관이
이제 재무부 장관이 됐어. 네. 더 세게. 어이 뭐 잘리고 싶어? 뭐 그러다가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카를로스 곤이 닛산을 합병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닛산에 있던 사장님이 어찌 뭐 투서를 어디다 던졌는지 는 모르겠으나 네. 갑자기 일본 검찰이 들어가서 카를로스 곤 회장을 잡아들려고 그랬거든요.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그 내부 투서의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 산업은 그 일자리하고 직결되는 문제가 있기 워낙 때문에 크니까. 국가적인 갈등 예. 상황이었고 그 안에서 뚝심 가지고 갈 수 있는 리더십 그게 좀 필요하다. 필요하다. 근데 그게 없는 순간 한순간에 흔들려 버린다라는 얘기인 거죠.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괜찮습니다. 비교적 괜찮아요.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세계 생산량 중에 중국 날라갔죠. 네. 러시아 날라갔죠. 근데 자동차라는 게 이게 규모의 경제 효과가 굉장히 커요. 예를 들어 2천억짜리 만들어 가지고 한 대 만들면은 개발비 2천억 쓰는 거거든요. 네. 근데 100만 대 팔면은 그 다 n분의 1로 쪼개서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건데 네. 이게 그 두 군데 시장이 날아가는 순간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에서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와중에 천하의 GM이 나 전기차 못 하겠으니까 좀 봐주세요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현대차는 그럼 내가 더 만들게 30조 배팅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이 그 닛산 같은 경우는 뒤로 빠지고 있는 시점이라 그러면 누군가 여기에 치고 나가고 있고 막 이런 격변기라고 보시면 되고 닛산 망하는 거를 또 대만의 폭스콘이 호시탐탐 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노리고 있죠. 네, 망하기만 해봐라 내가 산다. 폭스콘도 이제 자동차 산업 진출에 굉장히 뜻이 또 많으니까 진출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네, 그래서 그 꿈을 좀 키워보려고 이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이거죠. 네. 뚝심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네. 아 그럼 저도 뚝심 있게 여기서 네. 광고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예. 네, 흔들리지 않으시는군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구매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총 더하면 얼마일까요? 맞습니다. 128만 원의 혜택이 있는 인터넷 비교원. 요즘 인터넷 가입 그냥 하시는 분들 없습니다. 다 비교해 보시고 가장 좋은 혜택을 누리시면서 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 혜택 가운데 가장 높은 곳이 바로 인터넷 비교원이라는 곳이죠.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심지어 통신사 변경까지 하시면 최대 30만 원의 추가 혜택도 있을 수 있으니까 현금 혜택 놓치지 말고 꼭 받아가시고 인터넷 비교원보다 혜택이 좋은 곳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혹시 발견하시면 그 차액의 150%를 추가로 더 드리는 네. 인터넷 비교원과 늘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상담하시라는 겁니다. 어디로? 1670-2571번으로 이렇게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광국의 현대차라고. 너무 뚝심. 많이 해서 네. 투서 들어간다고. 그런 쪽으로. 광고계 정몽구라고. 네. 네, 광고 반도체. 자, 그렇게 오늘 SPC 이야기, 미국 신용 등급, 또 브라질 당 이야기, 마지막에 닛산 이슈까지 좀 짚어봤는데 오늘 이제 처음 우리 권순우 기자님이 오셔서 좀 양보였을까요? 아니면 조금 할 말이 없었을까요? 우리 박시영 평론가. 이렇게 너무 조용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일단 처음 오셨으니까. 아, 조금 더 배려. 그럼요. 배려. 배려의 아이콘 아닙니까? 배려하는 박시동 평론가님 고생 많으셨고요. 네, 권순우 기자님 아침에 이어서 점심에도 고생 많으셨고요. 예, 저녁에 또 뵙죠. 싫어요. 자, 그리고 우리 최은경 기자님 네. 고맙습니다. 네. 신영 기자님도 2시간 내내 고생 많으셨네요. 예. 네, 자 우리 제작진들도 고생 많으셨고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 다시 웃는 얼굴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프로 광고 얘기 좀 그만 이제 올려주시고요. 네. 또 이거 할 건 또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당 밸런스. 아니 여기까지는 안 가겠습니다. 예. 당 밸런스 식후에 드시면 여러분의 혈당 스파이크 좀 낮추는 데 도움이 좀 됩니다.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치킨은 닭동가리 치킨과 함께 하시면 정말 맛있는 치킨 드실 수가 있고요. 진짜 정몽구나. 식사하시고 나면 읍천리 카페에서 커피 드시면 너무 되겠습니다. 문어발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